31번부터 보시면은요. 31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투자 자산. 이런 거 물어보면 여기 가서 치는 거예요. 컨트롤 뭐요? F. 1번에 창업비 쳤더니 안 뜨죠. 그러면 얘는 패스. 안 뜨는 건 패스예요. 2번에 투자유가증권도 안 떠요. 그러면 패스. 그 다음에 3번에 뭐라고 있죠? 임차보증금. 그래서 여기에다가 임차보증금 쳤더니 뭐라고 뜨죠? 기타 비유동자산. 그래서 몇 번이요? 3번.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기타 비유동자산. 그 다음에 32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중간. 우리 중간을 뭐라 그러죠? 반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반. 그래서 요걸 뭐라 그래요? 반제품 이라고 표현합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33번. 이것도 요즘 시험엔 잘 안 내는 문제예요. 답 먼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정답은 4번이세요. 그 다음에 하나씩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요거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를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우리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는 거 있잖아요. 요거를 개정식이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모양이 T자처럼 생겼다 그래서 무슨 계정이라 그래요? T계정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T계정.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차변에는 자산이 와요. 그 다음에 대변에는 부채하고 뭐가 와요? 자본.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거를 뭐라 그런다고요? 계정식. 그 다음에 하나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요번에는 재무상태표 보고식이라는 게 있어요. 요게 계정식이라 그랬어요. 자산하고 부채하고 뭐야? 자본. 요거를 계정식이라고 하고 요게 보고식이에요. 우리가 보고서 작성할 때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요? 위에서 밑으로 써요? 위에서 밑으로 쓰죠. 그래서 요거를 무슨 식이라 그런다고요? 보고식. 근데 손익계산서는 보고식만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잠깐 와 보실래요? 어디 오시냐면 여기 컴퓨터에 보시면 여기 전기분 손익계산서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전기분 손익계산서. 그래서 전기분 손익계산서 여기 왼쪽에 있는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눌러주시면 요게 계산하는 순서예요. 그래서 이게 왼쪽 오른쪽으로 되어 있어요? 위에서 밑으로 되어 있어요? 위에서 밑으로. 그걸 무슨 식이라 그런다고요? 보고식.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보고식만 가능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총익, 판매비와 관리비 빼면 영업이익,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왼쪽 오른쪽으로 두면은 계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계산할 때는 위에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밑으로.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요즘엔 그렇게 많이 내는 편은 아닙니다. 이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요즘엔 장부 써요? 컴퓨터가 해줘요? 컴퓨터가 해주죠. 그래서 많이 안 하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34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계약금. 우리 계약금에 두 가지 있어요. 먼저 줬다 선급금, 먼저 받았다 선수금. 그래서 선급금 선수금 몇 번이요? 3번. 그렇게 푸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35번 자본 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이것도 컨트롤 F로 찾으시면 돼요. 네. 아닌 거 물어봤죠? 정답은 3번 4번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맞은 겁니다. 이걸 복수정답이라 그래요. 무슨 정답이요? 복수정답. 그래서 해외사업 환산이익은 요거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에요. 그 다음에 외환 차익은 영업 외수익이에요. 근데 이런 거 외우지 마시고 그냥 컨트롤 뭘로 찾으세요? F로. 네. 저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외운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36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정액법. 무슨 법이요? 정액법. 정액법 구하는 공식 어떻게 되죠? 취득원가 마이너스 단종가치 나누기 내용연수.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취득원가 얼마예요? 100. 단종가치 10. 내용연수 5년. 그러면 18만원. 정답 몇 번이요? 2번. 그러니까 계산 문제는 거의 공식을 숙지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예, 그거에 따라서 나누어 지세요.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37번 보시면 우리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통화 및 통화대용 증권 요구 불예금 당좌하고 보통. 그 다음에 무슨 성 자산이요? 현금성 자산.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정답은 3번이세요. 사용이 제한된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세요? 3번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38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자동차세. 무슨 세요? 자동차세. 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재산세, 자동차세 회비 나오면 세금과 원가예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네, 1번. 그리고 2번에 보시면 인출금이라고 있어요. 무슨 금이요? 인출금. 이건 저희 시험엔 안 나오는데 개인 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거. 요걸 인출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개인 회사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쓰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인출금. 그 다음에 가지급금은 법인 회사예요. 그러니까 법인이냐 개인이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전산회계 2급에서는 인출금이 나오고 전산회계 1급에서는 뭐가 나와요? 가지급금이 나와요. 네,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39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가공비. 무슨 비요? 네, 우리 기초원가 또는 기본원가. 재료비하고 노무비. 가공원가 또는 전환원가. 노무비하고 간접비. 그래서 지금은 노무비하고 간접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무비 얼마예요? 30. 간접비가 55만원도 있고 40만원도 있죠. 그래서 125만원. 정답 몇 번이요? 4번. 그 다음에 40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간접비. 무슨 비요? 간접비. 예. 우리 그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직접비하고 무슨 비가 있어요? 간접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직접비는 정해져 있는 데만 쓰는 거고 간접비는 같이 쓰는 거예요. 간접비는 어떻게 쓰는 거라고요? 같이 쓰는 거. 그래서 그 부분 참고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임금이라고 있습니다. 임금이 월급이에요. 뭐라고요? 월급. 네, 근데 우리 월급 받는 분은 한 군데에서만 일할 수도 있지만 여러 군데도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얘는 직접도 있고 간접도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매비와 관리비. 판매비와 관리비는 800번대잖아요. 그래서 2번은 완전히 틀린 겁니다. 제조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800번 때는 사무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2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전력비. 전력비가 뭐죠? 전기요금이에요. 무슨 요금이요? 전기요금. 그러면 우리 전기요금은 일반적으로 혼자 쓰나요? 전기는 같이 쓰나요? 같이 쓰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네, 요거는 간접만 있어요. 뭐만 있어요? 간접.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원재료비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재료는 하나만 쓰는 것도 있지만 같이 쓰는 것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물어본 거는 같이 쓰는 것만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세요? 네, 3번의 전력비. 그 다음에 41번에다가 밑줄 치세요. 저기 변동에다가. 그래서 우리 변동 나오면 제가 이거 많이 써드릴 거예요. 총변동비는 증가,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 총고정비는 일정,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 조업도가 뭐 할 때요? 증가할 때. 이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1번 조업도가 증가해도 1번 맞고요. 재료비는 대표적인 거 맞습니다. 왜냐면 우리 재료라는 건 많이 만들면 많이 나가죠. 적게 만들면은요 적게 나가요. 네, 요걸 무슨 비라 그런다고요? 움직인다 그래서 변동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2번도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변동원가는 일반적으로 단위당 변동원가에 배운 적은 없지만 3번도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세요. 총이 일정한 건 변동이에요? 고정이에요? 고정이죠. 네.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4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뭐를 많이 하셔야 되냐면 못 외웠으면 다시 외우시고 외웠으면은 그걸 가지고 문제 풀 때 어떨 때 써먹을 것이냐. 왜냐면 우리가 외운 이유는 하나잖아요. 뭐 맞추려고요? 답 맞추려고. 그거밖에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회사 가서 외운 거 써먹을 일이 거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42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제조 간접비. 무슨 비요? 제조 간접비. 그래서 어쨌든 하나씩 보시면은요. 제조 간접비는 이렇게 구해요. 간접 재료비. 그 다음에 간접 노무비. 그 다음에 간접 경비. 그래서 간접비들끼리 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제조 간접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거기 보시면 그 다음에 5페이지 보시면은요. 직접비는 더하시면 안 돼요. 네. 거기 보시면 기계감가 삼각비가 간접비예요. 뭐요? 기계감가 삼각비. 그 다음에 공장 임차료도 간접비예요. 왜냐면 우리가 임차한 곳에서 물건을 하나만 만드나요? 여러 개 만드나요? 여러 개 만들죠.
그것도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디 갔냐? 사무실 임차료 아닙니다. 판매 수수료도 아니에요. 공장 전력비 맞아요. 그래서 43만 얼마요? 5,000원.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4번. 그래서 여기에서 맞는 거는 저기 기계감가 삼각비, 그 다음에 공장 임차료, 그 다음에 공장 무슨 비요? 전력비. 그 다음에 43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개별 원가 계산. 무슨 원가 계산이요? 개별. 그래서 이거 나오면 맨날 이렇게 적어 드릴 겁니다. 개별은 비싼 거, 종합은요 싼 거. 그 다음에 다품종, 소량, 주문. 그 다음에 소품종, 대량. 작업, 제조, 원가. 그 다음에 공정, 완성품, 완산량. 제조간접비의 배부가 뭐하다? 중요. 누가 중요해요? 기말 제공품. 그리고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거 잘못 보면 1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번은 반반씩 걸쳐 있어요. 소품종은 여기고 개별은 개별이잖아요. 그래서 1번은 아닙니다. 2번 주문 맞죠? 3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공정. 공정은 어디예요? 종합.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3번. 그러니까 가장 아닌 걸 찾는 거예요. 항상 찾으실 때는. 그래서 공정 나오면 어디다? 종합이다. 그 다음에 44번 보시면 부가가치세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직접세. 무슨 세요? 직접세. 우리 외우라고 한 것 중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있었어요. 특징. 그래서 특징은 간접세 맞고 직접세 아니고. 그래서 1번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 소비세 맞고 개별 소비세 아니고 전단계 세액공제법 맞고 특단계 거래공제법 아니고 그다음에 소비지국 무슨 원칙? 과세원칙 맞고 생산지국 과세원칙 아니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라고요? 1번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인세라고 있어요. 무슨 세요? 네, 인세는 대표적인 게 소득세예요. 그래서 우리 그 나중에 회사 가셔서 연말정산 하시면 저거 갖고 오라 그러잖아요. 주민등록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왜 그러냐면 가족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내는 세금이 어떻게 돼요? 달라져요. 네, 그걸 인세라 그래요. 그래서 소득세는 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가족이 많으면 적게 내고 가족이 혼자인 사람이 좀 더 많이 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 소득이 있으면 소비를 하는데 가족이 많으면 소비해야 될 금액이 뭐 할 것이다? 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꼭 삐딱선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혼자도 많이 쓰는데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 말도 맞는데 가족이 많으면 더 많이 쓸 확률이 높잖아요. 맞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거는 기자들이 나쁜 놈들인데 꼭 가상의 인물을 하나 만들어서 이런 글을 올려요. 돈 안 쓰고 아꼈는데 왜 세금 많이 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세금 많이 내야 되냐면은요. 돈 벌었으면 어느 정도 써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뭐 하는 거예요? 굴러가요. 왜냐면 소비를 해야 저기 뭐냐 식당 하시는 분들도 그 돈 벌어서 또 소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돌고 돌고 돌아야 되는데 지금 나라가 엉망이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돈을 벌면 그 돈이 은행으로 다 들어가요. 네, 소비도 하긴 하지만 은행으로 들어가는 돈이 어때요? 어마무시해요. 그래서 요즘 은행이 명예퇴직할 때 직원들한테 막 36개월씩 월급 주고 네, 그래서 뭐 어느 은행에서 퇴사하신 분은 명퇴하는 사람은 뭐 5억을 벌었다는 등 10억을 벌었다는 등 이런 얘기가 가능한 게 뭐냐면 많이 버니까 많이 주는 거예요. 안 버는데 줄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인세는 소득세예요. 그 다음에 정답은 3번입니다. 세금계산서 아까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3번. 그 다음에 4번 수출은 면세가 아니고 영세예요. 수출은 뭐라고요? 영세.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세요? 3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45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과세표준. 뭐라고요? 과세표준. 앞으로 제가 과세표준 나오면 맨날 이렇게 적을 거예요. 어떻게 적냐면 과세표준은 매출 공급가액이에요. 그리고 공급가액의 뜻은 부가가치세 별도예요. 그 다음에 공급 대가의 뜻은 부가세 뭐예요? 포함. 납부세액 어떻게 구한다?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 그 다음에 매출세액 어떻게, 매출세액은 계정 과목이 부가세, 예수금. 매입세액은 계정 과목이 부가세, 대금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씩 보시면은요. 그래서 1번 과세제와의 공급가액 맞아요. 공급가액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번 맞고, 그 다음에 장기로 팔 때는 이자도 계산을 해서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건 살 때 장기로 살려 그래요? 단기로 살려 그래요? 단기로 살려 그러죠. 왜 그러냐면 길게 사면 이자 나가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 물건 살 때마다 점원분이 물어보잖아요. 일시불 하실 건가요? 왜 그러냐면 일시불 하게 되면 이자가 안 나가긴 하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2번도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반비도 세금 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왜냐면 면세는 뭐 안 내죠? 세금 안 내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세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거는 4번입니다. 왜냐면 면세는 뭐 안 내니까 세금 안 내요. 그 다음에 46번부터 50번까지 60번까지 풀 시간 드릴 건데 잠깐만 봐주세요. 46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거 유동성 배열법 나오면 여기로 오세요. 여기 계정 과목 및 무슨 등록이요? 적요 등록 오셔서 컨트롤 F로 찾으신 다음에 제가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1번에 뭐라고 있죠? 건물. 그러면 이걸 적는 거예요. 요 앞에 있는 번호. 그래서 건물은 몇 번이에요? 202번. 이런 식으로 번호를 적으신 다음에 번호가 낮은 걸 먼저 쓰는 거예요. 그리고 번호가 높은 건 언제 쓰는 거예요? 나중에. 그거 참고해서 46번부터 60번까지 풀어보세요.